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특강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근데 뭐 평소 우리 수업하던 거랑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 이틀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원래 계획상으로는 여름방학 이후에 확통 수업은 종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에서 확통 해설 정도, 우리 학원에 지금 정시반이 있으니까 정시반 애들 중에서 이제 확통이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이제 뭐 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명예쌤께서 또 확통 해설을 그냥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명예쌤이 하시거나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가 원래 이제 예정이 돼 있던 건데, 그거는 그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볼게요. 오늘 7, 8, 9 진행할 건데, 일단 앞부분에 두 개는 넘기고요. 두 개 넘기고 45번부터 봅시다. 45번부터 자연수 ABCD에 대하여 쟤네가 14고, 그 다음에 나조건의 A 팩토리얼 더하기 B 팩토리얼은 12의 배수다 라고 돼 있는데, 전부터 얘기했었던 거죠. 가나 조건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으면 뭐다? 겹치는 것부터 보자. 겹치는 것부터. 그럼 겹친다라는 게 결국 A, B에 대한 조건이 겹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다? A와 B가 뭔지부터 정해보자 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 3팩토리얼 계산하면 6이고 4팩토리얼 계산하면 24고요 5팩토리얼 계산하면 120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갈 거야. 근데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적느냐,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12의 배수예요. 4 이후부터는. 왜? 그 안에 4 곱하기 3이 항상 들어있지. 맞죠? 항상 4 곱하기 3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4 이후부터는 12의 배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A와 B가 둘 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합도 12의 배수가 될 거라고. 왜? 각각도 12의 배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단 첫 번째 둘 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그게 아닌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제 하나는 4보다 큰데 하나는 4보다 작아. 그 말은 뭐야? 하나는 12의 배수인데 하나는 12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더해. 그럼 당연히 12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뭐만 따지면 돼? 이거 말고 둘 다 4보다 작은 경우만 따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둘 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하나는 둘 다 4보다 작은 경우. 근데 둘 다 4보다 작은 경우는 3, 3일 때밖에 없어요. 6 더하기 6 해서 12가 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3, 3일 때, 그 다음에 얘는 뭐 4, 4일 때, 4, 5일 때 가지고 위에 거랑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 계산은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나요? 이해됐니? 그래서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A, B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저 팩토리얼은 12의 배수일 거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46번인데 46번에 X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4분의 1이고요. Y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옆에다 옮겨 쓸게요. X는 정규분포에 50,2분의 1의 제곱이 있을 거고, Y는 50,4분의 1의 제곱이 된다. 반대로 썼네요. 얘가 X가 4분의 1의 제곱이고 얘가 2분의 1의 제곱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영역의 넓이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가나 조건을 지금부터 따져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 조건에서 따져야 되는 거, 지금 B의 넓이와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대. 맞죠? 그럼 넓이가 같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둘이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요 가운데 평균이 지금 50으로 일치하고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50으로 일치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기 때문에 좌우가 50에 대하여 대칭이란 소리구나. 그러면 A와 B가 50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온다? A 더하기 B가 100이다가 만들어지겠죠. 괜찮니?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이런 거 많이 했어. 어떤 두 개의 영역을 뺄 거야. 그런데 봐봐. 여기가 2분의 1 A일 거고요. 여기가 2분의 1 A겠죠. 그래서 절반 나눠서 보자. A-B-C인데 얘를 2분의 1 A-B
더하기 2분의 1 A-C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와 이 왼쪽 영역과 얘를 뺄 건데 그 사이에 뭐가? 얘가 공통범위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2분의 1 A-B라는 애를 어떻게 볼 수 있어? 이 노란색을 양변에 다 더해서 2분의 1 A에다가 노란색을 더하면 요만큼이 될 거고요. 요만큼의 넓이.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B에다가도 이 노란색을 더해주면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죠? 맞지? 그럼 첫 번째 표시했던 이 노란색 넓이는 fx의 넓이고요. 두 번째 표시한 이 빨간색의 넓이는 gx의 넓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어차피 지금 좌우가 대칭이라고. 맞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란색의 넓이에서 빨간색의 넓이를 뺐을 때 0.32의 절반, 0.16이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니?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뭐만 하면 돼? 노란색이 몇인지 빨간색이 몇인지만 찾아내면 된다고. 그럼 노란색은 뭐고? x에 대한 거고 빨간색은 y에 대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x에 대한 걸 보자. 저 노란색의 넓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야? a에서 50까지의 넓이죠. 그치? 정확히는 정규분포기 때문에 그 넓이는 확률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x가 a에서부터 50까지의 확률에서 y가 a부터 50까지의 확률을 뺐더니 0.16이 되더라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가 노란색의 넓이고요, 얘가 빨간색의 넓이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x와 y는 다른 두 확률 변수지? 그치? 그래서 다른 두 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린 뭘 해서 표준화를 해서 비교하자 라고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키시면 평균이 둘 다 50이기 때문에 x-50 얘를 z로 바꾸면 얘가 a-50 나누기 4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그냥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a-50 나누기 2분의 1에 z로 바뀌고 0이 될 거다.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요만큼의 확률에서 요만큼의 확률을 뺐더니 0.16이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보자. 얘가 몇인진 모르겠지만 얘를 그냥 t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상수값 t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몇이 될까? 얘는 몇이 되겠니? 이거 4분의 1을 위로 올리면 4가 되잖아. 2분의 1을 위로 올리면 2가 되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1t가 되거든? 괜찮니? 그러니까 t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절반이 된다고. 근데 그 둘을 뺐을 때 0.16이래. 그럼 잘 봐. 만약에 그 t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해봐. 만약에 이 t값이 1이야. 정확히는 마이너스 1이겠죠? 1이야. 그러면 그 절반은 0.5야. 빼봐. 0.341에서 0.191을 빼면 0.16 되니? 안 되죠? 0.15죠? 그럼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t가 만약에 1.25라고 하면 그 절반이 없지. 그럼 당연히 얘가 답이 아니겠죠? 그럼 t가 1.5라고 하면 2분의 t는 0.75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얘 빼봐. 0.16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t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얘는 마이너스 1.5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0.75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4분의 1 반대로 넘겨서 A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값 구하면 요식 어딨니? 요식 가지고 B값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계속 얘기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다른 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는 Z로 표준화를 시켜서 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봤더니 이렇게 될 거고 얘를 T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그 절반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정규분포표에서 그럼 절반이 되는 Z값 두 개를 봤을 때 확률의 차이가 0.16이 되는 걸 찾아보니 얘는 1.5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7번인데 47번이 뭐 그러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근데 여기서 그냥 뭐 한 가지 얘기해 줄 만한 내용이
47번에 값은 한 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다음 시행을 반복한다. 그 다음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를 종이에 적는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이미 종이에 적혀 있다면 숫자를 적지 않고 시행을 멈춘다 라고 돼 있네요. 잠깐만, 여기가 이 불이 왜 켜져 있지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 문제 설명을 해드리면 주사위를 던졌어. 거기서 나온 숫자를 적는데, 근데 계속 던지겠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근데 내가 만약에 6을 던졌는데 이미 종이에 6이 적혀 있어. 그럼 끝이라는 거야. 거기서 더 이상 적지 않고. 그 말은 내가 최대치로 숫자를 많이 적으면 몇 개를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최대치로 많이 적으면 6개를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부터 6까지를 다 적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뭘 던지든 겹칠 거 아니야. 겹치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종이에 적을 수 있는 최대치가 1부터 6이야.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숫자의 합을 보고 싶은 거거든? 맞죠? 그럼 내가 종이에 최대치로 적어봤자 얘네들의 총합은 21이에요. 너네가 어떤 숫자들의 합을 비교할 건데 최대치가 21인데 우리는 15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해야 15보다 커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6 이상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빠질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린지 이해가? 저 6 이상 빠지면 15보다 작아지는 거야. 작거나 같아지는 거야.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빠지든 2가 빠지든 3이 빠지든 그런 식으로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그랬을 때 갑이 주사위를 던진 횟수가 5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조건부 확률이 잘 안 풀리면 뭘 기준으로 보자? 뒤에 걸 기준으로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15보다 커지는 상황을 볼 건데 그 중에 5번인 걸 찾고 싶은 거니까 4번일지 5번일지 6번일지 모르는 거야. 주사위를 몇 번 던졌는지 몰라. 맞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사위를 만약에 내가 4번 던졌다라고 쳐볼게. 4번 던졌다는 건 종이에 몇 개의 숫자가 적혀 있다는 거야? 3개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4번째 던져서 겹치니까 안 적고 끝난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4번째에서 겹쳤다는 소리예요. 주사위를 4번 던졌다는 건. 그러니까 4번째는 아무것도 안 적는 거고 앞에 3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3개가 더했을 때 15보다 커야 돼. 4, 5, 6 가장 큰 거를 더해도 15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돼, 얘는. 됐나요? 그럼 최소한 우린 몇 번은? 5번은 던져야 되고 5번째는 아무것도 안 적는다. 그럼 앞에 4개를 적을 건데 우린 최대치가 21이야. 근데 4개를 적어서 15보다 커야 돼. 그 말은 2개를 빼겠다는 거야. 최대치가 6개인데 4개를 더해서 15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뭐와 뭐를 빼야 돼? 6개 중에 1부터 6까지 중에 뭐와 뭐를 빼면 1과 2를 빼면 3밖에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3, 4, 5, 6이 적혀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니? 뭔 소린지? 또 1, 3을 빼도 4밖에 안 빠지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1, 4를 빼도 5밖에 안 빠지니까 괜찮아요. 마지막 2, 3을 빼도 5밖에 안 빠지니까 괜찮아. 근데 이 이후로는 6 이상이 빠지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만약에 그냥 얘를 예시로 들어볼게. 얘를 예시로 들어볼게. 그럼 그 종이에 적혀있는 숫자가 뭐다? 3, 4, 5, 6이 4번째 시행까지 적혀 있었고 5번째 시행에서는 얘와 겹치는 무언가가 나왔다라는 거야. 맞니? 당연히 확률을 계산해야겠죠? 확률 어떻게 계산해? 3, 4, 5, 6이 나올 확률 몇이니? 6의 4제곱 분의 1이겠지? 얘가 나올 확률은? 근데 얘가 이 순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순서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뭘 곱해? 여기다가 4팩을 곱하겠지? 얘네들에 대한 나열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 4, 5, 6과 겹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4를 곱하겠죠? 됐니? 그런 게 몇 개? 4개. 됐니? 얘가 뭐야? 5번 시행을 했을 때 멈췄어. 그랬는데 합이 15보다 큰 거. 그럼 우리 또 뭐 있어? 6번 시행했을 때 있겠죠? 맞지? 그럼 당연히 6번 시행했을 때도 아무것도 안 적는 거고 앞에 5개를 적을 건데
6 이상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럼 뭐 있어? 1 빠질 때, 2 빠질 때, 3, 4, 5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5개 있겠지. 맞지? 그래서 1이 빠졌을 때, 2가 빠졌을 때, 3, 4, 5. 총 5가지가 있을 거고, 얘를 그냥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 숫자가 뭐가 적혀 있던 거다? 2, 3, 4, 5, 6이 적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무언가 겹치는 게 나왔다는 소리다. 그러면 얘네들은 방금이랑 똑같이 6의 5제곱분의 1에다가 얘네들에 대한 나열 5팩을 곱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섯 번째는 뭐다? 이 2, 3, 4, 5, 6과 겹치는 무언가가 나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앞에는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이렇게 적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니? 그 다음 마지막 7번 던졌어. 그러면 전부 다 나왔다는 거니까 무조건인 거잖아. 맞죠? 그럼 7번은 어떻게 1, 2, 3, 4, 5, 6이 한 번씩 다 나왔다는 소리니까 뭐가 된다? 6의 5제곱, 6의 6제곱분의 뭐가 될 거고, 얘네들에 대한 배열인 6팩이 될 거고, 6팩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든 무조건이죠. 무조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된다. 그래서 얘를 더하셔서 그것분에 그게 분모에 들어가고, 그 중에 얘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6의 5제곱, 여기 6의 5제곱, 여기 6의 5제곱 다 들어가 있죠? 그치? 위아래 약분될 거니까 그거 다 약분하시고, 어차피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있는 거니까 약분하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저번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 봤었는데, 조건부 확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대부분 겹쳐. 확률로 계산했을 때 분모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고지것대로 다 계산하지 말고 겹치는 건 다 지워놓고 약분해놓고 그 다음을 계산을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인데 48번은 일단은 여기 지금 책의 설명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일단은 설명을 해줄 거야. 일단은 설명을 해줄 건데, 내가 예전에 내신 대비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봐봐. 가가 뭔지, 나가 뭔지, 다가 뭔지 찾아. 근데 너네한테 수능에서 특히 이거를 찾아라 라는 서술형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 결국에 결과값은 뭐야? 이런 식으로 H11분의 F5 곱하기 G6이라는 어떤 숫자를 결국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식을 통해서, 미지수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너네가 실제로 풀 때는 그렇게 풀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렇죠? 뭔 소리냐? 봐봐. 일단 첫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k를 만족시키고 그 k는 1부터 다시 0부터 5 사이에 있는 걸 보겠대요. 0부터 5 사이에 있는 걸 보겠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니? 4h3 4개의 합이 3이다 라고 하거든. 맞죠? 맞죠? 근데 지금 x가 다시 x, y, z, w가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만 있어야 돼. 그 사이에 있는 정수만 보겠대. 그런데 얘네 4개의 합이 3이야. 그럼 5를 넘어갈 일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야. K가 0과 5 사이일 때는 어차피 그냥 계산,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중복조합으로 그냥 계산해도 5를 넘어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뭘 적으면 돼? 4개의 합이 K다를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니? 그런데 그때의 확률이니까 뭐로 나누면 전체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라고. 내 말은 어차피 F에다가 몇을 집어넣는다라고 내 있니? 지금 밑에 F 몇이야? F5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의 시작부터 우리는 K가 5인 것만 보면 돼. 이 경우엔. 그러니까 여기다 5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라고요.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뭐인 걸 보고 싶다. 5인 걸 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분자가 다른 거 그냥 계산 없이 뭐 하면 돼? 4개의 합이
5다 해서 끝내면 되는 거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괜찮니? 그 다음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K가 있는데 이번엔 그 K가 6부터 10까지래. 그럼 6부터 10까지라고 정의 내려놓은 이유가 뭘까? K가 6부터 10이면 어느 무언가는 5를 넘어설 수도 있지. 맞니? 근데 그 5를 넘어서는 게 2개가 될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해봤자 하나지. 그래서 얘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K인데 4개의 합이 K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 거야? 분명히 누군가가 5보다 커졌을 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그거를 빼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X, Y, Z, W 중에 무언가를 골라. 그리고 걔는 5를 넘어섰어. 그러니까 최소 몇이 됐어? 6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를 골랐다고 하면 X에다가 6을 고정시켜 놔. 6을 넘어섰다는 소리니까. 그럼 6을 반대로 넘기면 뭐가 되고? K-6이 되고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 4개의 합이 K-6이 되는 경우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 가니 이거? 우리 이런 거 하잖아.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야. 근데 X, Y, Z가 자연수래. 그럼 뭐해? 1, 1, 1 넣어놓고 3H7 하잖아. 마찬가지야. 얘가 전체야.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야. 뭐를? 5를 넘어서는 거. 즉 6부터 빼겠다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최소 6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에다가 6을 박아놔. 그럼 그 다음이 뭐든 간에 얘는 일단 6을 넘어설 거니까 6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6을 박아놨으면 전체가 뭐가 돼? K가 아니라 K-6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니 이렇게? 뭔 소린지 이해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G6이라고 나와 있잖아. G6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여기다가 6을 박아놓고 보자는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특히 확통해서 이런 게 나오면. 그럼 그냥 4개의 합이 6이야. 4H 6이야.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빼면 돼? 4개만 빼면 돼. 뭐? 6일 때, 6일 때, 6일 때, 6일 때 끝. 그 다음 그거를 전체로 나눠주시면 이제 나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니? 뭔 소린지? 됐죠? 그럼 그 다음 것도 다도 마찬가지야. 다도 막 뭐라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몇을 집어넣어보래. 문제 H에다 몇을 집어넣어보래. 11을 집어넣어보래. 그냥 11 넣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1이래. 11이래. 그럼 뭐 하면 돼? 그러면 돼. 5를 넘어서는 게 2개일 수 있니 얘도? 5를 넘어서는 6이 2개일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안 되지 어차피. 그럼 뭐 하면 돼? 앞에 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돼. 4H11에서 하나 6 박아놓고 4H5를 빼시면 답이라고요. 알겠죠? 이걸 내가 전에 이제 내신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9번 봅시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풀어보고 듣는 거랑 아예 생판 처음 듣는 거랑은 당연히 느낌이 다를 거니까 꼭 풀어오셔야 돼요. 문제 많은 거 아니니까. 그 다음 49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정수 A, B, C, D가 있다. 제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1 사이다 라고 돼 있고요. 가 같은 경우에 1에서 11 사이다 라고 돼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A, B, B, C, C, D가 모두 짝수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해야 돼? A, B 곱하기 B, C 곱하기 C, D가 전부 다 짝수이려면 그냥 셋 다 짝수여도 넷 다 짝수여도 상관없잖아. 맞죠? 4개 다 짝수면 어차피 짝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보겠다? A, B, C, D가 전부 다 짝수인 경우를 보겠다. 그럼 두 번째, 근데 꼭 전부 다 짝수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홀수가 한 개 있는 경우를 보겠다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홀수가 두 개 있는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고, 네 번째가 홀수가 세 개인 건데, 홀수가 세 개면 무조건 곱이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는. 맞죠? 예를 들어서 홀수가 A, B, D면 A 곱하기 B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런 거니까 여기까지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전부 다 짝수일 때 어떻게 했어? 얘네들을 EA 프라임 이런 형태로 전부 다 바꿔줬죠. 맞지? 그러면 그걸 다 집어넣어보면 1, EA 프라임, EB 프라임, EC 프라임, ED 프라임이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금 A, B, C, D가 정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수인데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연수란 소리야, A, B, C, D가.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있는데 얘가 5에서 1까지라는 소리다. 괜찮니? 2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4개가 있고 전체 숫자는 1부터 5까지 5개니까 뭐가 된다? 얘는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고르겠다가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홀수가 한 개인 걸 볼 건데, 홀수가 한 개인 걸 볼 건데 보시면 우리 홀수 같은 경우에는 EA 플러스 EA 프라임 플러스 1 또는 EA 프라임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하지. 맞죠? 근데 여기서는 둘 중 뭘 더도 상관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플러스로 두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 두는 게 편해요. 일단 보시면 봐봐. 만약에 A가 홀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A가 홀수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EA 프라임 플러스 1, EB 프라임, EC 프라임, ED 프라임 이 11보다 작거나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홀수를 두던 대로 EA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둬봐. 그래놓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2를 나누거나 해가지고 고쳐 쓰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쳐 썼어. 그러면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 같아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A 프라임에다가도 1을 넣고 B 프라임에다가도 1을 넣어봐.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니? 바뀌지. 그럼 이 두 개는 같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뭔 소린지 이해 가세요? EA 프라임과 EB 프라임은 이렇게 쓰는 순간 같아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EA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써보자. 마이너스라고 써보자. 그럼 이 두 개는 이제 같아져도 돼, 안 돼? 같아져도 되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고쳐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거랑 똑같아져요. 얘 1이어도 되잖아. 1이어도 1이잖아. 근데 0이면 안 되잖아. 음수니까. 그러니까 1부터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A가 홀수일 때는 앞에와 동일하게 OH4가 된다. 그런데 B가 홀수일 때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B가 홀수일 때. 얘들아 정신 차리고 B가 홀수일 때를 한번 가정해보자. 방금이랑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플러스로 두든 마이너스로 두든 앞뒤에 껴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맞죠? 얘를 마이너스로 두면 얘랑 문제가 생기고 플러스로 두면 얘랑 문제가 생겨.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여기를 마이너스로 두고 똑같은 걸 넣어봐. 대소관계가 이상해지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를 플러스로 들으면 앞에 것처럼 뒤에랑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얘는 고쳐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랑은 같아지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등호가 여긴 빠져야 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해?
등호가 전부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둘이 같아지는 경우를 뺐지. 이 둘이 같아지는 경우가 뭐야? 얘를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된다?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되겠죠. C가 홀수일 때도 요 사이에 껴있으니까 얘와 같아진다 라는 거고, D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껴있지 않지? 오른쪽에만 있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얘와 같아져요. D가 홀수일 때는 양쪽을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됐어? 이해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홀수가 2개일 때 볼게요. 근데 홀수가 2개인데 얘네들의 곱이 짝수이려면 연달아 홀수가 나오면 안 돼. 맞죠? 연달아 홀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AC에서 나오거나 BD에서 나오거나 둘 중 하나야. 맞지? 그럼 내가 AC에서 홀수다, AC가 홀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1 있고 A니까 2A'-1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B' 있고 C도 2C'-1이라고 설정을 하고, D'이 11.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얘가 2죠? 얘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여기에는 등호가 빠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BD가 홀수일 때는 결과만 적어보면 A' 있고 여기엔 빠져야 되고, 여긴 괜찮고 여기엔 빠져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AD죠. AD가 홀수인 경우 상관없죠. AD가 홀수여도 A, B 괜찮고 BC 괜찮고 AD가 홀수여도 상관없죠. 그러면 얘네들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양쪽에 퍼져 있어서 그대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직접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집어넣어서 얘만 예시로 한번 들어줄까? AD가 홀수일 때, 그러니까 봐봐. 얘 좀 지울게요. AD가 홀수일 때 보면 이렇게 설정하면 돼. 2A'-1, 2B', 2C', 2D' 플러스 1, 11 이렇게. 여기엔 마이너스로 설정하고 여긴 플러스로 설정하면 이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어. 같아져도 돼. 뭔 소린지 이해가? 어차피 홀수는 플러스로 설정하든 마이너스로 설정하든 상관없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A', B', C', D'이 전부 다 같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OH4가 된다. 똑같이 얘네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빼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여기도 등호가 못 붙겠네요. 이렇게까지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얘가 지금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게 많아서 일단 이 정도 설명만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푸는 건 한 번씩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2번인데 52번은 아이디어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보시면 XYZ를 더했을 때가 9고 의미 아닌 정수 XYZ의 모든 순서쌍에 대하여 얘가 정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얘가 정수라는 건 앞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X-Y든 Y-Z든 Z-X든 무언가가 하나가 3의 배수면 어차피 쟤는 정수가 되겠죠. 맞니? 그런데 너는 생각을 해봐. X에서 Y를 뺐어. 예를 들어서 X에서 Y를 뺐는데 3의 배수래. 그럼 뭐가 있니? 뭐에서 못 빼면 3의 배수야? 아무거나 떠올려봐. 8에서 5 빼면 3의 배수 맞니? 맞죠? 그 다음에 6에서 3 빼면 3의 배수 맞아?
맞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2 빼면 3의 배수 맞죠? 그치? 이런 식으로 뺐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애들을 잘 봐. 8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네요? 2죠. 5도 2지. 얘는 둘 다 3의 배수죠.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죠. 그러니까 뭐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빼면 3의 배수가 돼요. 뺐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처럼 우리가 여태까지는 합이 3의 배수다를 위주로 많이 봤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차가 3의 배수다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 차가 3의 배수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 차도 마찬가지로 3을 기준으로 숫자들을 나눠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제가 정수이려면 뭐다? x-y든 y-z든 z-x든 셋 중 하나가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다. 어떻게 풀어? 전체에서 전부 다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겠죠. 맞니?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다시 전부 다 3의 배수가 아니려면 나머지가 같은 애들이 있으면 안 돼.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빼면 3의 배수야. 그럼 나머지가 같은 애들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x를 3x 프라임, 뭐 y를 3y 프라임 플러스 1, z를 3z 프라임 플러스 2로 두고 저기다 집어넣어서 연산만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얘네들의 순서는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뭘 곱해야 돼? 3팩을 곱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경우의 수에다가 이렇게 하면 뭐에서 뭘 빼든 전부 다 3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시면 여사건의 확률로 전체에서 빼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53번) 봅시다. 53번. 얘들아, 지금 시간이 졸리면 너네 수능 때 수능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 정신 차리고 보세요. 53번에 앞면과 뒷면을 구분되지 않는 앞면과 뒷면이 구분되지 않는 4장의 동일한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카드들도 다 똑같고 카드의 앞뒷면도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다가 내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쓰겠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쓰겠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숫자가 8개잖아? 쓸 수 있는 숫자가 8개잖아? 그럼 그 8개를 그냥 고지고대로 나열한다. 고지고대로 쓴다라고 하면 8팩이 되겠죠. 그런데 그 4장의 카드는 다 어떤 거야?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장의 카드에다가 1, 2, 3, 4를 쓴 거랑 2, 3, 1, 4 뭐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뭐로 나눠줘야 돼?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4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4장의 카드가 똑같이 생긴 건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8팩으로 배열을 했으면 겹치는 4팩은 빼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카드의 앞뒷면도 똑같은 거잖아. 그럼 1, 3을 쓴 거랑 3, 1을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뭘 나눠줘야 돼 또? 2팩을 4번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카드마다 앞뒷면은 다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니? 뭔 소린지? 괜찮아? 아니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분할로 보셔도 돼요. 분할이라는 게 무언가가 지금 8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둘씩 짝지어서 하나의 카드에다 집어넣을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8C2 그 다음에 6C2 그 다음에 4C2 그 다음에 2C2 이렇게 적어놓고 4팩분의 1로 할 수도 있죠. 맞지? 분할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어떻게 하자? 8개를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배열을 해놓고 4장이 똑같으니까 4팩으로 나누고 우리 겹치는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배웠던 거죠. 4개 겹치니까 4팩으로 나누고 각각 앞뒷면 2개씩 겹치니까 2팩으로 4번 나누자 라고 하면 이젠 카드에다가 숫자들을 다 적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숫자가 적혀있는 4장의 카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젠 다른 거죠.
다른 숫자들이 적혀 있으니까. 걔네들을 어떻게 하겠다? 원 모양으로 배열하겠다. 4개에 대한 원순열 몇 팩? 3팩. 원래였으면 앞뒷면을 따져야 돼. 맞지?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카드를 뒤집거나 배열을 회전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대. 그러니까 여기서 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원순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팩 곱해주시면 끝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지금 이렇게 풀어드린 건 사실 이제 1학년 때 분할을 안 배운 학생도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드린 거고, 1학년 때 경우의 수에서 분할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앞서 썼던 거 8C, 6C, 4C, 2C 해놓고 4팩으로 나누는 거를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계산값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4번 봅시다. 54번. 54번에 오늘은 직접 세는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좀 있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직접 셌는데 틀렸으면 자기가 푼 거랑 비교를 하면서 보면 되는데, 안 풀어놓고 이거를 그냥 듣고만 있으면 당연히 졸리죠. 그러니까 풀어오세요. 알겠죠? 매운 21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네만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도 풀어. 나는 똑같은 문제 3번씩 풀어. 알겠지? 할 수 있어. 충분해. 충분해. 나는 금요일에도 풀고 토요일에도 풀고 일요일에도 풀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왜 내가 너네보다 열심히 해야 되냐는 거야, 내 말은. 니네 수능인데. 난 수능 안 봐. 장난으로라도 보기 싫어. 귀찮아.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수학이 1교시잖아? 그럼 장난으로라도 보러 갔어. 근데 국어잖아. 그럼 국어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안 보러 가, 나는.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 뭐 가끔 이제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 학생들 뭐 깔아주러 간다고 가서 막 다 찍어가지고 막 빵점 처리되고, 문제는 다 풀어놓고 다른 걸로 찍어가지고 빵점 처리 받고. 나 한 명이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능은 문 열고 문 닫고 그런 게 없어. 무조건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수능은 예를 들어서 등급 컷이 96이야. 그럼 내가 95점을 받았어. 그럼 문 연 거야? 아니야. 이미 96점에 동점자가 수두룩해. 문 열고 문 닫고 이런 게 없어. 수능은 한 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명 때문에 등급 컷이 바뀌지 않아. 한 명 깔아준다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내가 한 5,000명을 데리고 가야 돼. 한 그 정도는 데리고 가야 돼. 5,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 빵점 처리 받으면 달라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수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근데 이제 어차피 수능이 나오면 풀어보니까, 나는 수학을 어차피 시험지가 나오면 풀어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풀어볼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국어를 봐야 돼서 싫어요. 그래서 무튼 그런 건데 열심히 좀 합시다. 알겠죠? 54번 보시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수를 A라고 하고 1 플러스 A 곱하기 K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를 M이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다시 던져서 나오는 수를 B라고 하고 M이 뭐라고 됐다? M이 짝수일 때, 짝수인 것 중에서 얘가 자연수일 확률을 봐라. 그럼 뭐가 있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M이 짝수인 것만 볼 거니까 얘만 구하면 돼. 근데 그 중에 자연수가 되는 애가 있고 자연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조건부 확률이잖아, 얘도 결국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 뒤에 걸 기준으로 나누시면 된다고. M이 짝수인 건 당연히 구해야 되고, 걔는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자연수인 게 있을 것이고 아닌 게 있을 것이다. 이해됐니? 그러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를 A라고 했으니까 A는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거고, 그때의 M값을 볼게요. M값은 K값입니다. K값. K의 최소값. 그러면 A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1 더하기 뭐를 해야 자연수가 되니? 1 더하기 3. 괜찮니? 3. 그러니까 M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에다가 2 집어넣어봐. 뭐가 되니? 1 더하기 몇 해야 돼 그럼? 1 더하기 8 해야죠. 8 해야죠. 그러니까 K가
m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3이라고 써봐. 그럼 뭐 해야 돼? 1 더하기 3 하면 되죠? 1 더하기 3은 루트 4니까 그러니까 k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4라고 쳐봐. 그럼 뭐 하면 되니? 1 더하기 8이니까 k가 2일 거고 5면 3 1 더하기 15 3 그 다음 6이면 1 더하기 24 6의 배수해야 되니까 그럼 4. 그럼 뭐만 보면 돼? 우리는 4일 때 2일 때 4일 때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러면 우린 두 개만 보면 되겠네요. m이 2일 때가 있고 m이 4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m이 2일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맞죠? 6개 중에 하나니까 전체. 그 다음에 m이 4가 될 경우는 6분의 2가 될 거다. 그 상황에서 여기가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 더하기 b 곱하기 2가 자연수래. 근데 b는 이제는 뭐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숫자야. 그럼 뭐일 수 있어? b는 자연수인 거. b는 1이면 안 되지. 2면 안 되죠. 3이면 안 되지. 4면 되죠. 5면 안 돼요. 6이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될 확률은 6분의 1, 안 될 확률 6분의 5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다음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4야. 얘가 4야. 그럼 b가 1이면 안 돼. 2면 돼. 3이면 안 되죠. 4면 안 되고 5면 안 되고 6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번엔 될 확률이 6분의 2고 얘는 6분의 4가 되겠죠. 끝났지. 그러면 요렇게 곱하기 요렇게 하면 36분의 1, 36분의 4, 36분의 5가 자연수가 될 확률. 얘네들 다 더하면 얘네 어차피 더하면 1이고 얘네 어차피 더하면 1이잖아. 그래서 그냥 전체 합은 2둘의 합이 돼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2분의 1 적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볼게요. 55번도 쉬워서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뭐 A 업체가 하루에 사료의 개수가 평균 400봉지고요. 표준 편차가 50이래요. 그랬을 때 388봉지 이상 464봉지 이하인 사건과 A봉지 이상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요. 독립이라는 건 곱했을 때 교집합과 같으면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걸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P에 388 이상 464 이하 곱하기 P에 X가 A 이상인 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P의 교집합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46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부등식의 교집합이니까. 그래서 각각 표준화시켜서 어차피 평균도 알고 표준 편차도 아니까 각각 표준화시켜서 계산만 하시면 끝입니다. 미지수가 있어서 그냥 계산만 조금 지저분한 거고 사실 문제를 잘 못 만들었죠. 이걸 보면 제 개수 좀 조정 좀 해주지. 일단은 이게 다 그런 것 때문에 400봉지고 표준 편차가 5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가 12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이 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만 좀 맞춰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단은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것만 푸시면 끝이에요. 독립인지 보는 거니까. 됐나요? 됐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얘는 쉬운 거여서. 그 다음 56번도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저 앞에 봤던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 통계 앞부분 문제 54번인가? 차라리 그게 좀 더 귀찮고 어렵고 56번 보시면 얘네들이 세 개의 곱이 108이래요.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몇 식은 1식은 다 깔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얘를 앞에 세 개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얘를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가 된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08이 되겠죠. 맞죠? 그럼 108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맞나요? 9 곱하기 맞니? 9에 12니까 반대로 썼니? 세제곱의 제곱이니?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을 볼 건데 A, B, C를 각각을 볼 건데 그럼 어떻게 보는 거야? 얘네들의 A, B, C는 일단 기본적으로 3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X, Y, Z에다가 다시 X1, X2, X3에다 최소한 1은 넣어줘야 되니까 자연수니까. 그럼 뭐 있어? 3, 3, 4 3, 3, 12 있나요? 3 두 개인 경우 최소 3이니까 3, 3, 10이 있을 거고 3이 하나면 3, 6, 6 괜찮니? 또 있니? 3 4, 9 말고 없죠? 3이 없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3이 최소한 3개는 있으니까 3이 없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끝이요.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가 3이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1씩 다 넣어줘야 되니까 얘가 4면 1씩 넣어주고 3H 1 하면 되고 얘가 뭐 9면 1씩 넣어주고 3H 6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끝나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찾았으면. 그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됐죠?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뭐 그닥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우리 확통 조교를 확통이 되는 애로 일단 구해놨어. 확통이 되는 애로 구해놨고 웬만하면 이제 질문을 받아줄 수 있을 건데 그 통계 쪽은 조금 힘들 거예요. 통계 쪽은. 왜냐면 이제 통계는 공식도 있고 외워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통계는 확통을 수능으로 본 애들 아니면 다 까먹거든. 원래도.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학원에서 조교를 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미적으로 수능을 본 이과 애들이니까 수학을 좀 한다고 하는 이과 애들이 하다 보니까 통계를 내신, 본인 고3 내신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좀 까먹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질문을 해보시고 질문 안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하세요. 59번 봅시다. 59번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2A 플러스 4B의 제다 그랬을 때 제를 구해봐라. 저거 어떻게 할래? 느낌상 느낌이 말해주고 있지 않니? 어떻게 하라고? 느낌과 대화해봐. 느낌과 대화 뭐라고 하고 있니 얘가? 너네가 여태까지 수학 공부를 했잖아. 수학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이게 보여야 돼. 뭐 하면 돼? 둘을 빼면 되죠. 그럼 CD가 날아갈 거니까. 그럼 위에서 밑에 걸 뺄까요? 위에서 밑에 걸 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우리가 1학년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1학년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 부정방정식을 배운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어.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1학년 때 배운 학생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를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를 B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꾸면 는 1이 돼.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1로 바뀌니까 0, 1 아니면 1,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니? 뭔 소린지 이해가? 그렇게 푸는 게 첫 번째인데 부정방정식을 안 배웠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A, B가 지금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고 얘를 그냥 고지고대로 풀면 A의 A-2 더하기 B의 B-4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 A가 어차피 의미 아닌 정수니까 A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A가 0이라고 보면 얘는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면 되죠? 그럼 B는 뭐일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B가 2 또는 2 말고 더 있니? 2 마이너스 2 말고 3, 4 안 되죠 다? 그럼 끝난 거고 그 다음 A가 1이라고 가정해보자. A가 1이야.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b는 1? 또 3도 있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3 넣으면 그 다음에 a가 2면 얘가 0이 될 거니까 얘와 똑같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b가 2가 돼요. 그 다음 a가 3이면 여기가 3이면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돼.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돼. 왜? 얘가 양수가 되면 넘어가면 너무 커져 숫자가. 알겠죠? 끝이요. 그래서 A, B에다가 집어넣고 C, D, E 찾으면 됩니다. 됐죠? 됐죠? 이 정도는. 그 다음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C, D는 그냥 합을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0번도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문제 중에 적어도 한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요즘 추세예요. 계속 조건부 확률을 안 내면 낼 게 없다 보니까 확통해서 조건부 확률이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 거고 아무튼 조건부 확률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 보면 지금 1이 4장, 2가 4장이 있는데 여기서 갑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만큼 카드를 뽑겠다. 갑이 뽑은 카드에 적힌 합이 6일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4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조건부 확률이고 뒤에 걸 기준으로 보면 던져서 나온 수가 4일 때가 있을 거고 5일 때가 있을 거고 6일 때가 있을 거고 뭐 3일 때가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3이 나왔을 확률 4가 나왔을 확률, 5가 나왔을 확률, 6이 나왔을 확률을 각각을 보자.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어. 3이 나왔어. 그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3이 나올 확률은. 그 상황에서 그럼 내가 3장을 뽑을 건데 합이 6이 되도록 뽑아야 돼. 그럼 뭐 뽑아야 돼? 2를 뽑아야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 8C3분의 4C3 이렇게 되겠죠? 4개 중에 3개 고를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은 6분의 1일 거고 4장을 뽑았을 때 합이 6이야. 그럼 뭐 해야 돼? 1, 2면 되죠? 그럼 합이 6이지? 맞니? 맞니? 그럼 어떻게 된다? 8장 중에 4장을 뽑을 건데 그 중에 1을 2개, 2를 2개 이렇게 뽑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5가 나올 확률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이고요. 5개를 뽑아서 합이 6이야. 5개를 뽑아서 합이 6. 1, 2. 괜찮니?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8개 중에 5개를 뽑는데 1을 4개 중에 4개 다 뽑고 2는 4개 중에 1개 다 뽑고. 됐니? 마지막 6장을 뽑았는데 합이 6이야. 그럼 1만 6개 뽑아야 돼. 근데 1이 4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조건부 확률로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번. A, B, C, D, E는 5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나 조건에 A, B, C, D가 저순서다. 그랬을 때 집합 A의 원소를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할 때 집합 A라는 게 지금 이 순서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서쌍의 집합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 A에서 하나를 고르겠다. 저 순서쌍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 그랬을 때 그거를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확률 변수를 X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1, 2, 3, 4, 5야. 예를 들어서 A, B, C, D가 1, 2, 3, 4, 5야? 그럼 그 1, 2, 3, 4, 5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5팩이죠. 1, 2, 3, 4, 5면. 마치 5팩이지?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 X는 5팩이 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거든? 내가 임의의 순서상 하나를 골라. 그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뭘 눈여겨봐야 되니? 뭘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 어떤 순서상을 골랐어?
그 순서쌍에 대한 나열을 확률 변수 x라고 둘 거야. 그럼 우린 뭘 집중적으로 봐야 돼? 그 순서쌍 안에 같은 숫자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맞니? 다시 1, 2, 3, 4, 5가 있으면 확률 변수는 5팩이야. 근데 1, 1, 2, 3, 4가 있다고 쳐봐. 그럼 뭐야? 5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1, 1, 1, 3, 4가 있다고 쳐봐. 그럼 5팩 나누기 3팩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 순서쌍 A, B, C, D, E라는 순서쌍 안에 같은 숫자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나뉠 거라고요. 그럼 그 X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X에 따른 확률을 각각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X가 5팩인 경우, X가 5팩이라는 건 5개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 맞죠? 근데 잘 봐. 여기서 5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 2, 3, 4밖에 없지. 숫자는 4개인데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5개죠. 그럼 겹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겹치는 게 2개. 겹치는 게 2개라는 건 5팩 나누기 2팩. 그때의 확률. 얘는 지금 A, B, C, D, E가 1부터 4까지인 거니까 전체 확률은 4H5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전체 확률은 4H5예요. 4개 중에 5개 고르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겹치는 게 1개만 되도록. 이야. 어떻게 하면 돼? 겹치는 게 한 개만 되는 경우에서 뭐 있을까? 겹치는 게 1개라는 건 나머지 4개는 다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숫자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1, 2, 3, 4를 한 번씩 뽑고 나머지 하나는 1을 뽑든 2를 뽑든 3을 뽑든 4를 뽑든. 그러니까 몇 개? 4개. 1, 2, 3, 4 하나씩 뽑는 거는 가짓수가 1개잖아. 그 다음 거기서 추가로 1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겹치는 게 3개. 그럼 그때 확률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겹치는 게 3개라는 건 A, B, C, D, E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겹치는 게 3개라는 건 요렇게 3개가 겹칠 수 있고 요렇게 3개가 겹칠 수 있고 요렇게 3개가 겹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뭐가 되고 분모는 4H5로 그대로 있고 분자는 3가지 중에 1가지를 일단 고르고. 그럼 내가 만약에 A, B, C, D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우리 몇 개 고르면 돼? 얘가 지금 1부터 4까지니까 4H3을 쓰는 순간 틀리는 거야. 왜? 여기 등호는 빠져야 돼 얘들아. 같은 게 3개인 거니까. 얘네들은 같으면 안 돼. 알겠어? 같은 게 얘는 이제 하나니까. 얘는 하나로 보는 거니까. 같지 않은 걸 크기 순으로 3개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4C3이라고 쓰셔야 돼요. 등호가 있으면 H고 없으면 C였어. 둘 다 조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게 4개인 거. 같은 게 4개인 거는 요렇게가 될 수도 있지만 요렇게가 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린지 이해가? 연달아 4개가 같을 수도 있지만 2개 따로 2개 따로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둘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확률이 4개가 다 겹쳐. 4개가 다 겹친다는 건 방금 했던 것처럼 요렇게 4개거나 요렇게 4개거나죠? 맞지? 그럼 뭐가 된다? 분모는 4H5로 그대로 계속 동일할 거고 분자는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4개 중에 2개 고르면 되겠죠? 됐지? 그 다음 얘는 확률 P는 분모는 또 똑같이 4H5일 거고 그 중에 2개 따로 2개 따로 같대. 그럼 2개 따로 2개 따로면 A, B랑 D, E 같은 거 말고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4개 중에 숫자 4개 중에
세 개 고른다 하시면 돼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고르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뭐 있니? 다 겹치는 거. 4개인 것까지 했으니까 5개 다 겹치는 거. 5개 다 겹치는 거는 한 가지겠죠, 배열이. 맞죠? 그럼 그때의 확률은 4H5분의 4. 1로 겹치냐, 2로 겹치냐, 3으로 겹치냐, 4로 겹치냐. 됐나요? 괜찮아?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을 곱하셔서 더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차피 4H5는 다 겹쳐. 그럼 다 묶어낼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분모는 다 묶어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답지에서 다르게 풀어놓거든? 근데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어찌 어찌 고민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지만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받아들일까? 그거를 너네가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미지수야. 그래서 답지 풀이 보면 되게 짧거든? 이해해보실 분들은 이해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세요.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한 문제 풀자고 그걸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계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봤자 뭐 첫 번째 건 안 될 거니까 5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 4A초는 다 묶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2번. 첫째 항이 0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N을 임의로 하나 선택할 때 A7이 1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은 조건 확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건 확률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얘일 때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이 조건 하에서 그 중에 A7이 1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니까 조건 확률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봅시다. 보시면 가에서 항의 개수는 총 7개고 모든 항은 정수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an 플러스 절대값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다음 항과 그 전 항의 차이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초항이 0이야. 초항이 0이야.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될 수 있어? 차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차가 1인 건 마이너스 1과 1. 차가 0인 건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한 칸 갈 때마다 경우의 수가 몇 개씩 생기는 거야? 3개씩 생기는 거야? 1이 줄어들 거냐? 그대로일 거냐? 1이 늘어날 거냐? 중에 고르는 거야 우리는. 이해됐니? 차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7항까지 가면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3의 6제곱이겠죠. 우리 수열에서 맨날 했던 거지. 7항은 공차가 7번, 다시 공차가 6번 더해진다. 공비가 6번 곱해진다. 맨날 했던 거니까. 그러면 7항까지 가는 동안 그 간격은 6번이니까 전체 가지수는 3의 6제곱 분해가 될 것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3의 6제곱이다.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 중에 뭘 찾아라? 그 중에 7번째 항이 1인 거 찾아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초항은 0이야. 근데 7번째 항은 1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마이너스 1이냐 그대로냐 플러스 1이냐 중에 고르면서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아니? 뭔 소린지? 앞에 거는 우리가 처음 봤던 3의 6제곱은 이 조건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뭐여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쭉 가는 거야.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건 1이 줄어들 거냐? 유지될 거냐? 1이 늘어날 거냐? 맞지? 근데 지금은 0에서 출발해서 1로 도착을 해야 돼. 근데 이 중에 골라야 돼. 몇 번을? 6번을. 그럼 어떻게 고를 수 있어?
어떻게 고를 수 있어? 얘 1번, 얘 5번, 얘 0번 고르면 반대로 썼죠. 얘 0번이고 얘 1번이죠. 이렇게 고르면 1이 되겠죠. 1만큼 늘어났을 거니까. 또 얘를 1번 골랐다 치면 얘는 최소한 몇 번 골라야 되고 2번 골라야 되고 얘는 그럼 3번이 되겠죠. 얘를 2번 골랐다 치면 얘는 3번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1번이 되겠죠. 끝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 이 전체 가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1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유지될 거냐 중에 고르는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에선. 그 다음은 0에서 출발해서 6번 가서 1에 도착해야 되니까 각각이 몇 번인지를 보면 되고 이제는 뭐만 하면 돼? 나열만 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야? 6개에 대한 나열인데 6개에 대한 나열인데 겹치는 게 5개. 얘는 6개에 대한 나열인데 겹치는 게 3개, 2개. 얘도 마찬가지죠? 그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게 이제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끝나요. 계산해서 분자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3번 마지막입니다. 정신 차리고 봅시다. 63번에 두 집합 A는 A, B가 저런 식으로 있다 그랬을 때 A에서 B로의 함수를 볼 건데 뭐라고 돼 있느냐? FA와 FB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서로소가 아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이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네 서로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뭐야? 1은 모든 수와 서로소입니다. 왜?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공약수가 1만 있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불러. 또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1은 모든 수와 서로소가 돼. 그 말은 fx는 1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가 뭔 소린지? 누구든 1로 가면 서로소가 되니까 서로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럼 서로소인 거 아무거나 떠올려봐. 뭐 있어? 2와 3, 2와 5 또는 3과 5 이런 애들 있지. 그러니까 뭐야? 소수끼리는 서로소야.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F1이 2고 F2가 3이야. 그럼 이 둘은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인 거지. 맞죠? 서로소인 거지. 그러니까 치역에 함수값에 소수가 2개 이상 있으면 안 돼. 소수는 있을 거면 몇 개만? 1개만 있어야 돼. 2개 있으면 안 돼. 맞니? 뭔 소린지 이해가 이거?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지금부터 뭘 고를 거냐? 치역이 가능한 치역의 집합을 먼저 세울게요. 배열은 나중에 하고. 치역부터 세볼게요. 치역부터.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수는 2개 이상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소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치만 2개는 안 돼. 이 말인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소수가 없는 경우를 볼게요. 함수값 중에. 지금 함수값은 얘거든? 얘가 지금 공역이잖아. 맞죠? 그럼 얘에 해당하는 집합을 적어보면 1, 2, 3, 5, 6, 10, 15, 3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중에 1은 무조건 안 되고 1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수 다 지우면 남는 거 뭐 있어? 소수가 없는 집합 6, 10, 15, 30 얘네들 중에 서로소 있니? 이렇게 서로소 아니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서로소 없어. 그러니까 뭘 고르든 상관없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 2, 3, 4가 얘네들 중에 뭘 고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야? 4의 4제곱이 되겠죠? 4개가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괜찮니? 그리고 뭘 고르든 상관없어. 그리고 똑같은 숫자는 당연히 서로소가 아니에요. 똑같은 6과 6은 서로소일 수 없잖아. 맞죠? 겹치니까. 그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소수 2를 포함하고 있는 치역을 볼게. 2를 포함하고 있는 치역이야. 그러니까 2가 무조건 있어야 돼. 치역에 2가 있어. 치역에 2가 있어. 그럼 겹치는 거. 치역에 2가 있으면 될 수 있는 애들 뭐 있어? 짝수들. 짝수들. 뭐 있어? 저기에 6, 10, 30은 뭐가 있어도 이제 서로소가 아닐 거잖아. 근데 만약에 2를 선택 안 한다고 쳐봐. 지금부터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1, 2, 3, 4가 얘네들 중에 고를 건데 2를 선택 안 한다고 쳐봐. 그럼 뭐야? 앞에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2는 무조건 있어야 돼, 치역에.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의 4제곱에서 3의 4제곱을 빼시면 되겠죠? 여사건으로 전체는 4의 4제곱, 그 중에 2가 없는 거 3의 4제곱. 됐나요?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뭐? 치역에 3이 있는 경우. 그럼 뭐 있어? 3, 6, 15, 30. 똑같이 4개지. 이번엔 5가 있는 경우 볼게요. 5가 있는 경우 그럼 5, 10, 15, 30. 똑같이 4개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여기다 곱하기 3해서 더하시면 돼요. 됐니? 어차피 똑같으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질문. 없니? 괜찮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진도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인데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아니면 수업을 안 한 것 중에 질문 있니? 푼 사람들? 아니면 수업한 것 중에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냥 넘어갔다. 있어? 앞에 다시 쭉 봐봐. 내가 이건 당연히 알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본인은 아닐 수 있어. 없어? 괜찮아? 괜찮아요?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은 내가 카톡에도 올려놨지만 그 링크 하나 올려놨잖아, 유튜브 링크. 거기다가 똑같이 계속 올릴 거니까 확인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잠깐 쉬었다가 클리닉 진행하는데 클리닉 때 질문을 웬만한 확률이나 뭐 경우의 수 정도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생판 이제 처음부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수업을 들었으니까 수업 때 어느 정도 풀어놓은 거 가지고 조교한테 질문을 하면 그 정도는 이제 질문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거니까. 알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